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한 향기는 뭘까요? 이럴 줄 성욕자의 느낌이. 이 비아그라 많이 먹어도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예를 들면은 둘 다 생리통의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약이에요. 아, 효과가 그래요? 없다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의 궁합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최악의 궁합. 비아그라랑 오메가3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최근 이제 오정TV에도 오미크론이 한바탕 휩쓸고 갔잖아요. 슈퍼항체 어때? 생긴 거 같습니까? 근데 나는 너무 피곤해, 요즘. 그게 후유증이래요. 아, 진짜요? 약간 피곤하고 건망증. 근데 우리 오빠가 그거. 건망증 원래 갖고 있었던 지병이시고, 유래 네, 씨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네. 이거 약간 오미크론의 후유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 또 딱 맞는 게스트분을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맞습니다. 준비했다고 하니까 뭔가 상품을 준비한 것 같은데.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훈남 약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눈웃음 뭐예요? 장난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오늘은 매부쇼와 다르게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사실 어제 매블쇼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 나갈 때 너무 화면빨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희는 조명도 있고 또 카메라가 또 좋은 겁니다. 유튜브에 나가는 화면 중에는 매블쇼가 최악인 것 같아요. 아, 최악. 맞아, 최악이야. 거기 투자를 안 하나? 약사님 나오는 코너를 자주 듣지는 못하는데 어제 또 마침 매부쇼를 제가 듣는데 약사님께서 진짜 거의 한마디밖에 못하시고 방송 내내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계시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부르는 거야? 매번 좀 아쉽지 않으세요, 매부쇼에서? 아쉽긴 한데 앉아서 출연료를 벌다 오는 거죠. 아니, 저는 태어나서 본 약사님 중에 제일 잘생기고 키 크고 그쵸. 젠틀하고 요즘 약사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하시나요? 개인 채널로 안 하고 있고요. SBS 달리라고 교양 채널 있거든요. 거기서 음식 얘기. 그러니까 음식. 진지 먹는 시간.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늘 또 그러면 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음식과도 관련된 에피소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음식 얘기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죠? 만드는 것도 좋아하죠. 왜냐면 제가 그 약사님 인스타 같이 보면 매일 그렇게 음식 사진 올려요. 직접 만드신 거. 엄청 좋아요. 경기남부 요리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경기남부 요리. 뭔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경기남부에 백화점하고 마트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냉동식품하고 밀키트 자원이 풍부해요. 다 밀키트입니까? 간단하게 10분 안에 요리를 마치는 게 원칙. 비주얼이 무슨 이탈리아 가정식 같은데. 아니, 우리가 짠 거는 아닌데 약사님이랑 지금 여기에 딱 맞는 광고가 지금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우리 오정TV에서도 백화점은 아니지만 오정 쇼핑몰이 있잖아요. 이 안에 10분 안에 퀵킷으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제주 안돈 양념 불고기 2종 세트입니다. 네, 이거 실제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간편하고. 그리고 약간 여기에 야채가 안 들어있는 이유가 야채를 넣을 양에 고기를 다 때려 넣었어. 이게 바짝 불고기처럼 7분 정도로 후라이팬에 식용유 살짝 넣어가지고 약간 노릇노릇 구워질 정도로 깨만 살짝 넣습니다. 이게 장점이 돼지고기 후지는 사실 그 육회로도 먹는 거고요. 아, 그래요? 정말 신선한 돼지고기일 때는. 근데 마블링, 요지방을 좋아하는데 후지에는 그게 많으면서 쫄깃쫄깃하고 너무 기름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비계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쫀득쫀득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당히 기름져서 맛있으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그런 제품. 경기남부식으로 이제 이걸 요리를 하면 요걸 7분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마트에서 파채만 따로 사와가지고 파채 아니면은 아주 쉬운 게 그냥 숙주. 그런 거 집에 좀 그런 거 냉장고에 쟁여놨다가 요거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느낌도 훨씬 좋고 맛이 확 살아나요. 고추장과 간장 두 가지 맛이 있는데요. 한 팩에 7,950원, 두 팩은 더 할인합니다. 14,760원으로 오정 쇼핑 회원 가입하시면 한 팩만 사셔도 무료 배송. 오정 쇼핑에서 퀵킷 제주 안돈 양념 불고기 2종 쇼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약사님 오셨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인 걸 좀 잘 몰라서 약국을 하세요, 지금? 5년 넘게 하다가 하다가 이제 연말에 약국을 접었어요. 왜요? 아니, 원래 근무하시던 약사님이 약국을 이제 본인도 내셔야 되겠다고 알아본다고 하시길래 인수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준 건 아니고 돈 받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주식을 팔면
올라요. 갑자기 약국이 장사가 잘 돼요? 12월 말에 딱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약을 작년 연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올해 1월 달에는 약국이 뭐 이렇게 엄청 잘 되는지를 몰랐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2월 달에 네. 감기약 품절. 맞아. 지금 아시죠? 품절. 지금 다 품절이에요. 2월 달에 정말 약국이 네. 이건 약국을 팔았는데 주식 판 거하고 같은 느낌이죠. 아니 그러면 약사님은 약국을 파셨다는 건 앞으로는 어떤 약국을 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약사로서의 어떤 앞으로 당분간은 제가 좀 왜냐하면 제가 하는 활동이 주로 이제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는 그런 쪽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약국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소진을 하고 나면 물론 이제 좋은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지만 네. 하기가 어렵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 오면 맞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날콜 맥주 한 노날콜? 따고 술도 못 마셔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건강 술 마시면 때문에? 다음날 얼굴이 부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것 엄청 때문에 관리하네. 주중에는 잘 안 마셔요. 아 그래요? A형이에요? MBTI라고 물어봐야지. MBTI 뭐예요? ENTP요. ENTP. MBTI 자체를 이렇게 엄청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네. 경기 남부 지역에 약국이 있었습니까? 경기남부에 있었어요. 아, 집도 경기남부. 경기남부, 약국도 경기남부. 그러니까 주말만 나가셨거든 약국을. 그렇죠. 약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매불쇼 팬들이 팬들이 진짜 와요. 제가 이제 약국에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약사가 되려면 약대를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사법고시처럼 시험을 보고 붙어야지만 약국을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약대에서도 약학과 제약학과만 인정이 돼요. 약대 졸업한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약사 시험. 고시를 합격을 해야죠. 아 그 무슨, 무슨 고시? 약사고시, 약사고시. 사법고시처럼 그 과를 나온 친구들은 대부분 합격을 하는 정도예요? 아니면 이게 대부분 합격을. 아니, 약사님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 네. 다 합격하지는 못해요. 오. 그럼 재수, 삼수해서 결국은 합격하는 고시를? 재수까지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약사고시를 아예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예 이제 연구직 가겠다고. 연구지. 아. 약국을 여는 게 아니라 뭐 약 만드는 연구원으로. 그쵸. 약사님은 점수 맞춰서 약대 가신 겁니까? 아니면 약에 대한 어떤 뭐 야망이나 꿈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점수 맞춰서 그런 거예요. 공부 잘했구나. 왜냐하면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거는 이제 서울대 전기 전자제어 그쪽을 가려고 했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제 서울대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 거기- 서울 다 네. 좋아하죠. 서울대 싫어하는 아버님 계십니까? 거기 가는 걸 너무 바라셔서 아. 서울대는 가야 되겠는데 점수가 이게 약간 이제 들쑥날쑥하니까 네. 우와. 공대를 원서를 잘 안 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네. 선생님이. 근데 네. 사실 그걸 쓰는 거는 제 맘이거든요. 그치? 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걸 담임 선생님이 정했었어요. 권한이야? 그렇게 안 좋으시대요. 학교에도 합격률에 네, 네. 영향을 주니까. 근데 뭐 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게 약대는 제적성이 좀 잘 맞는 편이었고 근데 만약에 진짜 적성대로 갔었더라고 한다면 네. 약대보다는 오히려 요리? 식품? 아 식품, 네, 식품 뭐 이런 쪽을 경영 갔어야 뭐 이런 됐을 것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약대 다니다가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밌어서. 식경과 교수님이 자네는 잘못 들어온 게 아니냐 학교 오. 약대가 아니라 우리 쪽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런 식품 얘기가 있어요. 영양. 아 그럼 서울대 약대를 나오신 거예요? 네네. 오. 갑자기 서울대 약대라고 하니까 더 달라 보이네. 진짜. 이래서 아빠들이 네. 서울대를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 봐. 그리고 이런 비주얼 서울대 잘 치고 없거든. 지금 키도 크고 그니까. 외모도 아주 수려하시고. 결혼하셨죠? 서울대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약대 가면은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여자 직업으로 약사가 최고다. 맞아. 그래서 맞아요. 여자친구들이 약대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럼 동기 중에 여자친구분들이 대부분 엄청 많아요? 어때요? 많아요? 동기가 이제 약학과가 있고 제약학과가 있는데 네.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32명인가? 남성이? 이게 이제 뭐 한 8명? 아 일곱 명이었나? 압도적이네. 저기네. 제약학과는 반반이었어요. 전 제약학과. 남녀 비율이 네네네.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을 조금, 것 같은데 아주- 여자들이. 아주 조금. 아니 일단은, 보통 네. 고백을 먼저 했습니까 사귈 때? 아니면 고백을 받아서 교제를 했습니까? 저요? 네. 뭐 생각만 해도 좋아. 약사님의 연애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아, 대학교 둘 때니까. 다죠 뭐. 후문에 따르면 네. 제가 이렇게 약대로 들어오면. 가면 어어. 선배 누나들이 쟤 왔다고 좋아했다고. 예. 제 왔다고. 그래서 많은 귀여움을 받긴 했어요. 얼굴이 진짜 귀염상이죠? 누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약국 차리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약국 차릴 때요? 몫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치. 약국을 사이즈를 작게 해도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약들이 비싸요. 약국 규모에 따라 다른데 네. 큰 데는 뭐 1, 2억 넘어갈 거고 약만. 약간만? 작은 데도 약간만 해도 한 뭐 7, 8천 정도 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다 사야 돼요? 지원 같은 거 없어요? 처음에 다 사야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두세 달이면은 아무튼 그 중에 갚아야 일부라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채로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성분은 똑같은데 맞아. 약 이름이 다르니까 이 약국에 가면 없고요. 어디 약국에 꼭 가라는 거야. 그거 꼭 그래.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약국에 왔을 때 이 약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로 약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약을 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약국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이게 이제 약이다 그러면 약 값은 처방약은 전국에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들어오는 가격이. 들어온 가격이 똑같이 들어가요. 모든 약국에.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들고 계신 그 약이 뭐 1,000원이 원가다. 그럼 네. 다 똑같아. 근데 대한민국 파는 건 어딜 약국 가도. 마음이야?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해진 마진을 가격대로 못 붙여. 팔아야 되잖아요. 1,000원이면 1,000원에 100원을 붙여서 1,100원 되는 게 아니고 1,000원은 1,000원이에요. 비판템 살 때요. 어느 약국은 8,000원이고 어느 약국은 10,000원에 팔던데? 그거는 이제 일반 의약품 처방 없이 구입을 하는 일반 거고 의약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처방약. 처방약은 그냥 거기에 남기는구나. 조재료를 남기는 거지. 이 약에 대한 마진은 없는 거야. 그렇네. 약에 대한 마진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면 뭐 남성들 무슨 뭐 발기부전 약이라든지 네. 뭐 여드름 관련된 뭐 약이라든지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값을 얼마를 받느냐는 약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처방 없이 사가는 약은 네. 뭐 약국에 따라서 편두통약이라고. 예를 들어서 500원을 더 받는 데도 있고 1,000원을 더 받는 데도 있고 덜 받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거는 들어오는 가격이 약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처방약으로는 웃긴다. 사실 약국이 큰 남는 게- 수익을 아무리 병원 환자들 많이 와도 크게 도움되는 건 없고 그래서 약국 가면은 영업 잘하시는 분들 막 잘크통 같은 거 엄청 영업하시거든요. 아니 난 그거 제일 싫어. 애들 네. 장난감 엄청 갖다 놔가지고 우리 아들 5,000원짜리 말도 안 사야 되는 돼. 이만한 거 막 근데 그 애들 장난감은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약국에 올 때 되게 소신 있게 네. 애들 그런 거 놓지 장난감은 않겠다. 놓지 않겠어요. 네. 엄마들이 원해요. 네, 엄마들이 왜냐하면 약국에 왔을 때 네. 애들 보상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그거를 핑계로 약국에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병원도 가고. 왜냐면 이미 병원 가기 전부터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국 가서 엄마가 뭐 하나 사줄게 이 얘기를 하고 오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남성 건강기능식품 이런 게 좀 마진 붙이기 좋다 약국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는 마진 많이 안 붙인 남성 건강에 아주 탁월한 제품이 또 있잖아요, 유나 씨. 맞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나요? 운동하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네. L-아르기닌이 72%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부원료로 블랙마카, 생강, 마늘, 오자까지 들어있는 L-포임스 있는데요. 또 활력 부족하고 아니면 근육 운동하면서 지방 빼고 싶거나 네. 이런 남녀들에게도 아주 좋고 특히 남성들에게 장어나 그리고 굴에 듬뿍 들어있는 L-아르기닌을 이 한 병에 담았습니다. 그 장어에 100마리 아르기닌만 들어있는 게 먹어야 아니라 아르기닌이 단백질 구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니까 그것만 이렇게 고단위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품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두알로 아주 간편하게 드시면 저런 됩니다. 식으로 아르기닌을 어떤 분들이 그걸 하냐면 좋아하시냐면 하냐면 원래는 이제 발기부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화질소라는 거를 만드는 걸 도와줘가지고 네.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산화질소 원료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발기부전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네요. L-포임스. 이 남성 건강에 대해서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 관심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이 비아그라는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야지 받아야지만 살 돼요.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비아그라 말고 처방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발기부전제라든지 어쨌든 남성 기능 강화할 수 있는 것 중에 건강 영양제 말고. 기능식품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그런 약들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비아그라는 실데나필이고 시알리스 같은 경우 타달라필인데 이런 약들이 제네릭으로 그러니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으니까 국내 제약회사들도 원료 사다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굳이 브랜드를 찾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약들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남성분들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닌 게 그건 아니구나. 본인의 어떤 그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네. 성욕 자체가 떨어져요.
아니던데. 나이 안 들어도 네. 떨어지는 사람이더라고. 네. 그게 뭐랑 약간 관련이 왜 그러는 있냐면 거예요? 남성의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네, 혈관 관련이 문제도 있는 거예요? 있을 네.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하고도 좀 관련이 돼요. 그래서 남성 네. 호르몬 수치가 전보다 낮아. 낮게 되면 네. 성욕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할 때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쾌감에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아, 그래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처방을 받아서 남성 호르몬을 대체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별 효과가 안 보는 게 운동. 하체 운동 같은 거. 유산소 운동, 네. 뭐 스쿼트 네, 이런 네. 거요. 사실 스쿼트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쿼트가요?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그냥 스쿼트 하는 거 비교하면 네. 이런 스쿼트는 전신 운동이잖아요. 네. 전신 운동을 한 다음에 네. 이런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살짝 더 올라가는 걸로.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이라서. 아니 전민기는 주말마다 볼을 차는데 전신 운동을 매주 하는데 이 남성으로는 안 어디다 그래서 쓰는 거의 거야? 그냥 죽어 있을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어쩐지 그래서 약사님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의자에 있는데 서서 계시더라고. 요즘 많이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셨나 봐요. 저는 원래 낮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원래 저희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오. 거의 한 10년 전쯤에 네. 이걸 검사하러 가보셨어요, 직접? 그쵸. 왜냐하면 갑자기 너무 이렇게 기력이 너무 취한데 이게 호르몬 때문인가. 근데 갔는데 뭐 수치에 별 이상 없다. 이상 없대요. 몇이었어요, 그때가? 한 7년? 그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았나? 그건 아니에요. 수치는 괜찮대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 대체요법 이런 걸 해줄까 하고 갔는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병원에서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약 팔았네. 그걸 막 약국이었네. 한 달치를 약사한테. 30만 원인가를 내고 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뭐야 샀다가. 환불했어요? 네. 그 뒤로도 계속 지금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시는 상태입니까? 그냥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낯선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한 향기는 뭘까요? 이럴 줄 성욕자의 알았으면. 느낌이. 비아그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부작용은 없어요? 여성 피임약 이런 것도. 근데 여성 피임약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부작용이 되는 걸 걱정하셔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피임약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저부터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왜냐면 피부 뒤집어진다는 속설 같은 것도 있었고. 임신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막 그런 네. 얘기도 있었고. 피임약이요. 네. 여드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면 피임약을 써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예 그 용도로 나온 약도 있어요. 해외에는. 또 생리통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한 분들 제 있잖아요.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다른 어떤 약을 써도 안 잡히니까 피임약을 아예 중간에 휴약 기간이 없는 피임약이 있어요. 거의 뭐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계속 먹는 거예요? 네, 사실 피임약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아주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네. 임신을 했을 때는 다시 임신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하고 비슷하게 호르몬을 유지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이 없습니까? 이 수치를 인위적으로 유지했을 부작용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예를 들면은 피가 나잖아요. 때? 네. 피가 나면은 혈액이 응고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액 응고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임신을 했을 때는 특히 이제 출산에 가까워질수록 더 줄어들어요. 빨리 멈추니까? 빨리 응고가 네, 네.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지? 아기 낳고 나가지고 피 안 멈추면 안 되니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병원 가가지고 아기 낳지는 않았는데 피 안 멈추면 죽죠. 아, 네. 그럼 본능적으로 몸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피임약을 먹었을 때 임신하고 비슷한 조건이라는 거는 네. 응고 빨리 혈액이 되네? 응고가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죠. 네. 그쵸. 그럼 네, 무슨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안 위험해요. 네. 여성인데 흡연을 한다고 그러면 흡연 때문에 안 그래도 심혈관계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응고가 돼버리니까. 더 위험하니까 젊은 분은 또 괜찮아요. 네. 네. 흡연을 35세 하고. 이상인데 흡연을 한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걸 안 권해요. 그런 또 꿀팁이 있었네. 신기하다. 오. 저는 이 생리통 하니까 진짜 떠오르는 네. 게 제 주변에 생리를 한번 시작하면요. 한 3, 4일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외출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근 10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약을 처음에 한 알 먹고 두 알 먹고 지금은 8, 9알을 먹어야 한 번에요? 겨우 그게 멈추거든요. 그럼 이게 약에는 내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그게 내성이 생길 수가 없는 게 보통 내성이 생기려면 매일같이 그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진통제 자체가 뇌에 작용하는 네. 마약 같은 진통제일 때만 내성이 생겨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편계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알만한 마약성 진통제가? 제일 흔한 거는 이제 기침약에 처방받았을 때 가끔 들어가는 코데인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아편 계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아편에 들어있는 몰핀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만든 것들이거든요. 얘들은 먹으면 내성이 생겨요. 저는 예를 들면 한 알만 먹어도 졸려서 미칠 정도로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누군가는? 매일같이 먹는 분들은 네. 저 해외에 있을 때 약국에서
받자마자 씹어 먹어요. 어머. 씹어 먹는다고요, 알약을? 네. 아, 잘 안 들으니까? 아니죠. 중독이 돼가지고 빨리 효과를 보려고.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작용할 것 같아요. 그건 내성이 아니면 뭡니까? 내성이 아니고 몸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생리통이 덜 심해지는 분도 있고, 그치, 애기 낳고 또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네, 호르몬 수치나 이런 게 바뀌니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흔히 타일레놀이라고 하는 약 있잖아요. 타일레놀? 네, 우먼스 타일레놀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다르더라고요. 타일레놀이 됐건 여성용으로 나온 우먼스 타일레놀이 됐건 간에 둘 다 네. 생리통의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약이에요. 아, 효과가 그래요? 없다고? 그래서 그럼 그건 그냥 약을 머리 아플 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요. 오. 네. 왜냐하면 생리통 같은 경우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을 수축을 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게 많이 만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쥐어 짜듯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한 건데 네. 이때는 기다렸다 약을 드시지 마시고 네. 소염 진통제. 이제 물론 알레르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알레르기 없는 그런 분들 소염 진통제. 개보린 같은 거는 어떤 개보리는 계열이에요? 두 개 섞여 있어요. 아, 두 개 섞여 있고 카페인까지 들어 있고.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섞여 있는 것보다는 그냥 네. 깨끗하게 나프록센 계열의 소염 진통제를 제일 많이 쓰고요. 눈에 뾰루지 났을 때 먹는 게 소염 진통제 아닙니까? 그때는 보통 한방 소염 진통제 같은 거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소염 진통제 자체는 또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가끔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쓰는데 소염 진통제를 먹어. 보통 그 소염 진통제를 쓰는데 에드빌이라든지 뭐 브루펜 계열의 네. 그 이부프로펜이나 네. 아니면 이제 아까 뭐 낙센, 탁센 이쪽인데 두 가지 차이는 이부프로펜 쪽은 하루 3번 먹어야 되고 나프록센 쪽은 하루에 2번만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네. 주의사항은 아까 나프록센 같은 건 처음에 2알 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하나를 먹으면 이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로딩 도즈라고 해서 2알을 먹어주는 게 처음부터 확 끌어올려서 효과가 부스터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약을 제대로 써줘야 불이 날랑말랑할 때 불을 꺼버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좀 진통이 기다렸다가 약을 쓰면 네. 이미 막 이렇게 불이 타고 있을 때는 힘들잖아요, 효과가 별로 진화하는데. 없구나. 그래서 기다렸다 드신다고 내성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처음부터 본인한테 맞는 약을 적당량을 복용하는 게 제일 그럼 중요해요. 약국에 가서 저 생리통 심해요라고 주는 약보다는 소염 진통제를 진통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네. 해야 되군요. 그리고 뭔가 증상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거를 막 버텼다 참지 먹지 말고. 말고 바로 먹는 게 좋다. 맞아요. 좋아하시. 다만 소염 진통제는 타일레놀 같은 아세타미노펜 같은 네. 이런 해열 진통제처럼 빈속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빈속에 먹으면은 잘못하면 이제 속 쓰리고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 가급적 가벼운 간식이라도 먹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간식도 못 먹겠다 네. 할 때는 우유나 요거트 소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는 우유에다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근데 우유에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맞아요. 변비약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보셔도 돼요. 장에서 녹도로 코팅이 되어 있는 약 같은 경우는 변비약은 장에 가서 녹도로 코팅을 해놨는데 네. 우유랑 먹으면은 위가 장인 줄 알고 위에서 녹아버려요. 아, 그럼 장 운동을- 장까지 못 가는구나, 얘네가. 장 운동을 시키면 괜찮은데 네. 위 운동을 시키니까 물론 나중에 가서 장에 가서 변비약 효과를 내긴 되거든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프면 짜증나죠. 난 여기를 지금 운동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데. 우리 윤혜 씨 변비약 자주 드시거든요. 우유랑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언니. 그러니까요. 그 진짜 변비약도 되게 그 제가 돌코락스 뭐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나? 여러 가지. 그 약이 안 되는 약이야. 이거 그냥 내성 뭐 있습니까 이런 거? 네. 변비약도 생각보다 내성은 안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성 안 생기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코팅된 알약 말고 네. 과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변비약도 사실 우유랑 먹어도 관계 없어요. 그리고 우유 먹으면 배탈 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유당 불내증. 그쵸. 저도 그건데 그런 분들은 우유 마시면 그게 변비약 효과도 나요. 나 이런 사람 제일 부러워. 아, 그럴 때 있거든, 진짜. 나도 애 화장실 잘 못 가면 우유 먹이거든. 그러니까 약은 먹고 싶지 않은데 네. 내가 변비는 있다. 이럴 때는 쓸 수 있는 방법 우유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은 우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빈속에 사과. 사과. 저 사과 빈속에 3개, 우유 뭐 1리터 먹어도 아무 변비약 8개 먹어도 아무런 안 소식 나오거든요.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효과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식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켜봤거든요. 소식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먹는 양이 적어지면 그래서 그럴 수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다른 이유 없나? 소식하는 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물도 한 1.1리터는 물하고는 별로 큰 관계 없어요. 아, 변비랑 물은 또 관계가 네,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물 마시면 사실 소변을 보러 가는 거지. 그치. 아니, 근데 똥 못 싸면 우리 야 빨리 물 마셔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서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수분 섭취가 너무 적은 사람이다. 네. 진짜 뭐 하루에 진짜 물 한 컵을 마실까 말까 한다. 이런 분들은 물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물을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2리터를 마신다고 해도 네.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늘어나지
그리고 이미 예를 들어서 변비가 심해가지고 변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물 마셔도 거기 흡수가 되진 않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너무 딱딱하게 굳었을 때는 병원 가셔가지고 의사가 손가락으로 다 깨뜨려서 꺼내야 돼요. 언니 꽈추쌤 병원에 가. 이번에 비뇨기과 열으셨대. 아, 그 정도입니까? 네. 내 손가락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네, 애기들도 그럴 때가 맞아. 있거든요. 애기들도 엄마들이 면봉으로 이렇게 파내잖아요. 변비 심할 때. 아니 진짜로 그게 그래서 변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는 걸 피컬 인펙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완전 딱딱하게 굳으면 의사가 손 약도 안 집어넣어서 들어요? 간장.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안에 있는 것 먼저 좀 자극. 빼내고 그 다음에 뭐를 써야지. 20대 후반 때 그 관장 있잖아요. 200원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관장액. 그것도 해본 적 있거든요. 그거 약간 부작용 많습니까? 몸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엄청 안 좋진 않은데요. 네. 변비약을 못 참아, 그건 넣으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향이 약간 있냐면 변비약을 썼어요. 그럼 되게 시원하게 비워지잖아요. 네. 그럼 다시 화장실에 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비약을 쓰면 있던 걸 비워놨는데 있던 걸 비워놨으니까 다시 또 이게 채워야 적당히 차야 내보낼 생각하잖아요. 그쵸. 몸에서. 근데 아직 차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느낌이 싫은 거예요. 더부룩하고. 그래서 또 화장실을 가려고 약을 굳이 드시면 그때는 아직 좀 정상적인 리듬을 찾아가는 중인데 그리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대가 이렇게 저 이틀에 바뀌면서 한 번인데 괜찮습니까? 그 정도는 아, 이틀에 한 그래요? 번을 규칙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변비가 아니에요. 저 궁금한 게 또 네. 우리가 아까 비아그라 이야기 하다가 또 언니가 이제 궁금한 생리통과 관련된 피임약과 관련된 질문 해주셨고 이 비아그라 많이 먹어도 부작용은 없어요? 매일 먹어. 하루에 한 개씩. 매일 먹는 거랑 필요할 때 먹는 거 달라요. 비아그라는 매일 먹는 분이 별로 없고요. 시알리스, 자이다나 같은 어떤 그런 약들 이런 것들은 아예 매일 먹을 수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번에 20mg 또는 10mg 먹을 거를 네. 한 번에 5mg씩 해서 매일 먹는 나눠서. 거예요. 매일 먹는 건 사실 나쁠 게 별로 없는 게 뭐 살짝 혈압도 떨어지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그걸 먹는 이유가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전립선 증상 때문에 또 그걸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치료의 그거는 목적으로. 뭐 큰 문제 없는데 필요할 때마다 먹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거 먹으면 머리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네,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뇌혈관 확장되면 머리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머리 아플 코 수도 있고 막히나? 코 막히죠. 코 막히죠. 거기 코- 하려다가 숨 그럼 막혀 죽겠네. 뭔가 사랑을 나누는데 얘가 코맹맹이가 된다. 그러면 얘는 먹은 거구나. 그러니까 호흡 곤란오고 막. 코피도 잘 터져요. 부작용이 왜냐하면 많네. 코 쪽에 있는 혈관이 되게 약하면. 스펀지처럼 미세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확장이 되니까 코피 터질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과거 영화나 이런 매체 같은 거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들. 터뜨리는 경우. 그게 말이 돼요. 실제로. 뭐 약은 없었겠지만 충분히 말은 되고 그런 건 이제 되게 가벼운 부작용인데 네. 그거 말고 어떤 분들은 이걸 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휴대폰 화면이 좀 파랗게 보인다든지 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눈에 있는 효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런 네. 경우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내 여자가 아바타로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데 그런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는 분이면 네. 병원 가서 말씀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는 약에 따라서 네. 이건 주로 이제 비아그라보다 시알리스 쪽인데 네. 몸에 있는 다른 효소를 이제 그 계열인데 다른 거를 모르고 가서 그걸 건드리니까 몸살이 나요. 몸살. 갑자기 아파? 시알리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타달라필은 36시간을 가요. 그 효과가요? 효과가. 그럼 36시간 내내 내가 원할 때 자유자재로 씁니까? 직립이 가능합니까? 자극이 충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할 때가 아니라 자극이 와야지 이제 발기 되는 거니까. 오래가네. 그러니까. 36시간을 가거든요. 네. 약의 부작용으로 몸살기가 있는 분이다. 그것도 오래 가죠. 아니 이것까지 먹고 여자를 만나러 준비했는데 여자랑 그날 일을 못했어. 그러면 혼자 몸살 걸려. 계열이야지. 배 아파, 머리 아파. 최악이네. 다만 위험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 병원 갔을 때 얘기를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네. 심장에 원래 문제가 있었다. 다른 걸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먹고 있을 때 이 약을 먹어서 너무 이제 혈관 확장이 지나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한. 네. 그럼 약국에 다 말해야 되네 복용하는. 그치, 약인 병원 거지. 가서 이야기를 아주 내가 평소에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잘 받아야겠네요. 네. 탈모약을 먹으면 부작용. 부작용으로 섹스를 못한다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주 맞는 얘기는 아닌 게요. 살짝 빈도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 되게 많은데 남성의 어떤 그 뭐 성욕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건 테스토스테론인데 이 약은 테스토스테론을 막는 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DHT라는 다른 걸로 바뀌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네. 기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걸 약을 복용하는 나이대가 대부분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30대 말에서 40대 초 요때쯤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자연적으로도 남성 호르몬이 또 내려가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남성으로 내려갈 수 있는 때여서 탈모약 때문만은 아니다. 약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특히 한 5년 정도 이렇게 길게 연구를 해보면 네. 약을 먹는 쪽, 안 먹는 쪽 성기능에 관련된 문제가 빈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건 뭐 문제 안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약을 복용하는 분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이 좀 기분이 너무 심하게 저하되고 우울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본인이 인지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왜 이런지를 모르고 있을 때 주변의 가족들이 보고 너 그 약 먹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약을 복용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자기 가족한테는 알리는 게 좋아요. 약의 부작용으로 그런 게 드물지만 나타났을 때 네. 가족이 구해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쓰는 샴푸를 또 좋은 걸 쓰게 되면은 머리가 안 빠져. 버텍스 넘버원이 네. 우리 몸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이잖아요. 네. 오윤혜 씨가 저한테 들려줬던 네. 이야기가 집에서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물이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머리를 헹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샴푸에 있던 독소가 언니 얼굴에까지 다 와가지고 막 뾰루지 났었다고. 아니 뾰루지가 아니라 그냥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러실 수 있죠. 우리 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흡수될 수 있는 바디 제품은 좀 안전한 거 써야겠다라는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네, 버텍스 넘버원은 아이도 저희 아이 실제로 이걸로 다 지금 케어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안심하는 친환경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네. 샴푸부터 뭐 샤워젤, 바디크림, 핸드크림, M존 케어까지. 네. M존 케어 후기 좀 들려주세요. 저희 남편은 아주 그 관리를 잘하는 남편이거든요. 네. 근데 치약 옆에 어느 순간 M존 케어가 있는 거예요. 버텍스. 치약보다 소중해. 매일 향긋한 네.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우리가 여성분들이 여성 청결제 사러 약국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약국에서 남성 청결제 파나요? 팝니까? 남성 청결제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약국에 가면 잘 없어. 뭐 사기도 좀 민망하고. 맞습니다. 네. 버텍스에서 오늘 제가 진짜 엄청난 방송이 나왔군요. M존 케어까지 관리할 수 있는 버텍스 넘버원 네. 제품입니다. 오정TV 통해서 구매하시면요. 요거 키트를 드립니다. 키트 2개를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고 상품 후기 남겨주시면 한 달 안에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까지 지금 증정하고 있습니다. 버텍스 넘버원 여러분 검색창에 검색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리고 또 오정TV와 함께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광고입니다. 바로 네. 마이 보험 체크. 맞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빠졌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보험이잖아요. 맞아요. 내가 뭐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뭐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좀 불필요하지 이런 체크를 개인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에 1800-7917에 전화하시거나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네. 오정TV 통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했어요 하시면 훨씬 더 친절하고 공정하게 여러분들 체크해드리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근데 진짜 놀라운 방송이네요. 왜요? 왜 아니, 어떤 면에서 놀라우시죠? 제가 듣다가 이때쯤 협찬이 나올 것 같은데 순간에 기가 막히게 많은 게스트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영양제에 관한 네. 거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어떤 의사분들은 영양제 다 쓸데없다. 그래. 먹어봤자 소용없다. 효과 없다. 이런 분들. 저희는 이제 영양제 먹으면서 뭐가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내가 덜 피곤해. 이런 마음 의지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윤혜 씨는 실제로 지금 논의에 굉장히 의존하고 계시거든요. 논의 완전 찬양자예요. 저도 논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논의 협찬죠. 저는 나이 들면서 자꾸 여기저기 쑤신데가 많아서 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 먹었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논의를 요새 안 먹었었는데 근데 논의 광고 없거든요, 지금 약사님. 아니 근데 네. 논의가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이 된 건 아닌데 심지어 논의가 들어있는 드링크를 마셔도 네. 괜찮은 것 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비타민 같은 것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본인한테 느낌이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일단은 느낌 자체가 없는 분도 있어요. 맞아. 어떤 분들은 되게 둔감해가지고. 저도 이런 영양제를 되게 꾸준하게 많이 먹었었는데 제가 영양제를 완전 뚝 끊게 된 계기가 있는데 어느 날 기침을 정말 심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기침이 안 멈추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여러 군데 갔는데 계속 안 나. 약을 먹어도.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내과가 뭐 되게 잘 본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막 기침을 해보래요. 배를 누르면서. 그래서 제가 막 기침을 했더니 생강차 먹었죠. 프로폴리스 먹었죠. 유산균 먹었죠. 막 먹은 거 다 얘기하래요. 그래서 제가 네 맞다고 진짜 그런 거 다 먹었다고 했더니 그런 거 싹 다 끊으래요. 이게 알러지 때문에 오는 기침 소리라고 하면서 너무 짬뽕으로 먹었나? 그런 거를 다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을 진짜 안 먹기 시작했더니 진짜 그 기침이 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 뭔가를 먹을 때 약간 조금 신경이 쓰인다. 그런 알러지나 면역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원인을 찾아내는 게 네. 여러 개를 먹고 있을 때일수록 힘들어요. 심지어는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네,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먹은 다른 음식이라든지 이게 원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씩 끊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하나 끊어보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같이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개인차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집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 네. 물로 먹고 아무런 식사를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유산균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얘들이 살아서 장에 간다고 해서 거기 다 정착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원래 살고 있는 애들의 텃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자기 장에 있는 그런 균들의 어떤 구성 비율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나한테 좀 부작용이 있다면 가족 중에 다른 분이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심하면 중단하는 게 맞겠죠. 근데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한 1, 2주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는 뭐 영양제나 이런 거를 같이 먹었을 때 그게 막 엄청나게 다른 거랑 충돌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그렇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의 궁합은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최악의 궁합. 비아그라랑 오메가3 이런 거. 아니 이제 엄청나게 최악의 궁합이라기보다 미네랄들 있잖아요, 미네랄들. 미네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슘, 마그네슘, 철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한꺼번에 먹으면 사실은 흡수는 덜 돼요. 네,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근데 그래도 한꺼번에 드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철분은 굳이 같이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은 들어오는 길이 마찬가지여서 똑같은 문으로 들어오니까 두 개 같이 먹으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더 적게 들어오죠. 따로 먹었을 때보다. 더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군요.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네. 같이 먹으면 분명 흡수는 조금 덜 될 수 있는데 칼슘은 부작용으로 변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언니 지금 칼슘제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부작용으로 설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약간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둘은 같이 먹는 게 또 나쁘지 않은 거죠. 네. 막 비타민, 종합 비타민 함량 높은 거, 막 프로폴리스, 노니, 막 이것저것 콜라겐 이것저것 다 먹으면 간 손상이나 어떤 우리 몸에서 좀 안 좋게 되는 영양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노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노니를 사실 뭐 과일로 우리가 접해서 그거를 눈앞에 있을 때는 양이 얼마인지가 가늠이 되는데 이걸 주스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지금 이만큼 따라서 마시라고 한 게 얼마만큼의 양인지를 구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니가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매일같이 거의 막 한 병을 마시다시피 해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사례 보고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니보다는 이제 주로 버섯 종류, 뭐 몸에 좋다는 이 버섯 저 버섯 이런 거 다려가지고 드셨다가 간 그 효소 수치가 막 갑자기 올라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 대신 먹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거 이상하게 전부 다 피곤한데 막 얼굴이 노래지는 것 같은데 뭔가 증상이 나타나면 더 먹어. 그렇죠. 이거를 중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내 몸이 안 좋아서. 명현 반응. 명현 반응. 내 몸이 반응하고 있어. 더 먹어. 조금만 더 먹으면 좋아질 거야. 더 때려 계속 넣어. 이렇게 때려 넣으면 병원에 응급실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건 아주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편두통이 평소에 심하거든요. 왜 두통약을 먹으면 편두통이 안 듣습니까? 똑같은 두통인데? 똑같은 두통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두통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편두통하고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인데 긴장형 두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내 머리랑 사이즈가 안 맞아요, 둘레가. 그래서 챙이 너무 이렇게 좁은 모자를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 조이는 느낌 그런 게 주라면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한쪽이 아픈 그런 막 느낌이 이가 강하죠? 아플 때도 있고 막 여기가 일부만 아프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좀 박동성이어가지고 머리에서 막 마치 누가 이렇게 두두두두 때리는 한쪽만 것처럼 계속. 그리고 맥박이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두통인데 일반적인 두통하고 다르기 때문에 약도 일반적인 두통약으로는 좀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편두통에 좋은 약은 어떤 게 있어요? 처방약으로 보통 이제 처방약. 트립탄이라고 하는 계열인데 그 계열의 약들은 뇌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쪽이고 그거 말고도 뇌에서 그런 편두통에 관여한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수용체 가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약이 있고 지금 그거 말고 조금 획기적인 약이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뭐예요? 좀 줘봐요. 그 CGRP라고 하는 거를 CGRP? 건드리는 그런 약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출시가 해외 쪽에는 됐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아마 도입이 곧 될 거고 그거는 되게 신기하게 이제 뇌로 들어가진 않지만 편두통이 시작이 되는 3차 신경 쪽에 건드려서 이제 두통을 좀 이렇게 치료해주는 편두통 약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지금 그렇게 계속 신약이 나오고 있고요. 심한 분들은 처방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느냐가 또 되게 중요해요. 편두통 있는 분들은 일단은 한 번 이상은 병원 가셔가지고 제대로 좀 진단 받고 오시는 게 좋아요. 와, 약은 정말 확실히 약사에게 상담받는 게 대박이네. 여러분들 아마 정재훈 약사님한테도 궁금하신 것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또 다른 질문들 드릴 게 많은데 오늘 아쉽게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거 댓글로 이렇게 많이 남겨놔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에 모셨을 때 저희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게스트의 의사 따윈 안중에 없어. 와야지. 저희가 갈게요. 용인으로 갈게요. 경기 남부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저희 뭐 간략하게 끝인사 해주시죠. 걱정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어제 매블쇼에서 마주쳤는데 아, 오정TV 괜찮은 막 질문 어떤 거 하실 거냐고 막 근심이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신 별거 거야. 없었잖아요 오늘. 워낙에 근데 또 센 분들, 센 언니 두 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긴장하고 왔는데 너무 편하게 풀어주셔서 재밌었고 전 사실 또 매블쇼에 출연했을 때 첫 출연했을 때 아마 이제 오윤혜님이 같이 출연해가지고 좀 서울대 옆에 분들 전문 보조 MC거든요. 매블쇼 첫 방송했을 때처럼 되게 편했습니까? 편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품격이 다르다 이런 느낌 받았고 다음번에 꼭 모셔가지고 약사님이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